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남미 축구 국가 대항전 코파 아메리카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이 신의 손 논란 속에서 탈락했다고요? 네, 그 브라질이 오늘 미국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페루에 0대1로 졌는데요. 후반 30분에 그 페루가 골망을 갈랐는데 그 TV 느린 화면을 보면 페루의 루아디아스 선수가 날아오는 공에 그 오른발이 아닌 오른팔을 슬쩍 갖다 대서 밀어 넣었고요. 그 브라질 선수들이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라고 어필했지만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주심과 부심이 페루의 골을 인정했습니다. 마치 1986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의 그 신의 손 사건을 연상케 했고요. 네. 브라질이 오늘 신의 손에 눈물을 흘렸고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그치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야, 이게 뭐 브라질 입장에선 정말 뭐 악몽과 같았을 것 같긴 한데 억울할 것도 같고요. 그래도 네. 브라질이 예전엔 이 삼바 군단 해서 명성이 대단했는데 요즘엔 좀 부쩍 부진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브라질이 월드컵 최다 5회 우승국인데요. 2007년에 세계 랭킹 1위에서 내려와서 현재 7위까지 떨어졌고요. 2014년 월드컵 4강에서는 독일에 1대7 참패를 당했고요. 네. 2018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2승 3무 1패로 6위까지 처져 있습니다. 브라질이 코파 아메리카를 8차례나 제패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29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삼바 축구가 몰락한 원인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브라질의 둥가 감독의 책임이 큰데요. 그 둥가 감독이 브라질 특유의 화려한 플레이 대신에 그 팀 플레이와 수비를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선수 구성을 티아고 실바와 마르셀로 대신에 지우 같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선수를 발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네이마르 선수가 리우올림픽 준비로 불참한 공백도 컸고요. 경기 후에 둥가 감독이 내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죽음뿐이고 경질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지만 브라질 언론들이 잇따라서 둥가 감독의 경질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말도 세게 했는데요. 네. 네, 자 유럽에서는 유로 2016 열리고 있죠. 네,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16이 지난 11일에 프랑스에서 개막해서 24개국이 6개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펼치고 있고요. 우승 후보는 개최국 프랑스와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스페인 그리고 2014년 월드컵 우승국 독일이 꼽힙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시조 1차전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2대0으로 꺾었고요. 같은 조 크로아티아는 터키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스페인과 체코가 D조 1차전을 갔는데요. 그 양국이 최근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치렀던 팀들이라서 네. 결과가 어떨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요즘에 NC가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던데요. 네, NC가 이번 달 들어서 10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구단 최다 연승 8연승을 넘으면서 10연승을 질주 중인데요. 타석에서는 나테이박이라 불리는 나성범과 테임스, 이호준, 박성민 등 중심 타선들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해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신인 정수민 선수와 최근 대장암을 극복하고 돌아온 원종현 선수가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NC가 36승 1무 19패로 선두 두산을 4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프로야구의 류현진 선수 언제쯤 복귀 전망입니까? 네, 다소 안타까운 소식인데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LA 다저스투스 류현진 선수가 오늘 마이너리그 싱글 A 경기에 등판해서 3이닝 동안 공 46개를 던지면서 삼진 3개를 잡고 안타 3개를 맞고 2실점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5월에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지난달 26일에 트리플 A 경기에서 어깨에 쓰라림을 느껴서 모든 재활 과정을 중단했고요. 오늘 18일 만에 재활 투구를 시작했는데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류현진이 최소 앞으로 4차례 재활 등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류현진 선수의 전반기 복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쾌유를 바랄 뿐이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은 국정감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국회 내 활동 중에 이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 네. 이유가 뭔가요? 네, 국회의원의 1년 농사는 국정감사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우열이 국정감사에서 좌우되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께서 잘한 의원에 대해서는 선정해 외부에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정감사는 다른 일반 상임위의 활동과 달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행정부는 그 시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부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의정활동을 농사로 비유해 주셨어요. 네. 국정감사가 아주 중요한 농사다. 자, 그러면 국정감사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언제 얼마 동안 진행되는 건가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매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네. 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대략 9월에서 10월경에 열립니다. 네. 법이 2012년에 바뀌어서 정기국회 이전에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열린 사례는 없고요. 대략 9월에서 10월에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 중심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요. 기간은 한 3주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19대 국회 때 8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나눠서 하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평가가 달린 일이라고 하니 의원들은 참 뭐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국회에는 가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네. 그 기간에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뜻이죠. 네.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는 7월 초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게 네. 관례입니다.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고 외부 전문가분도 만나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적해야 될 사항들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또 소위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네.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요. 네. 그리고 제보해 주신 분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 주신 제보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 제보가 필수다. 7월부터 준비면 당장 한 다음 달이면 또 준비가 시작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한 건 준비하고 계세요, 올해? 네. 이번에 원 구성이 또 새로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또 새로운 국회만큼 네. 잘하기 위해서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너에서 미리 공개하시라고 제가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요.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 기업 증인 부르는 문제더라고요. 네. 국감에서 이렇게 증인을 부르는 이유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인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내부에서 보기에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사회적인 일이 있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기업의 경우 증인 선정을 검토한다는 단계부터 그리고 의결하고 출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인 선정을 신청한 국회의원 측과 그 해당 기업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시정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만은 마구잡이식 증인 선정 등 나쁜 관행은 빨리 바꿔야겠지만 증인 선정을 통해 반사회적인 활동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더욱더 이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은 안타나 홈런을 잘 치면 뜰 수가 있고 말이죠. 네. 언론은 또 뭐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네. 그런데 국정감사를 잘 활용했을 때 국민들에게 과연 뭐가 좋은가 이게 궁금해요.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좀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가 다루어진 실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2년 전에 배우 김부선 씨가 국회에 출석해서 화제가 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기억납니다. 네. 그때가 바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오셨었는데요. 그랬었군요. 예. 그 주제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난방 열사로 별명이 불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해의 국정감사의 최고 이트장은 아파트 난방비 문제였습니다. 김부선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들이 겨울에는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주민들에게는 난방비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주민들 간의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들어갔고 네. 김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난방비 문제가 개선되는 대책이 마련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가령 대출이자를 잘못 산정해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징수하고 있던 금융기관이 국정감사에 그것을 지적을 받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사례 이런 사례들은 많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아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작 국정감사를 보다가 나도 이런 문제 좀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하고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좀 잘 활용해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효과를 보는 게 좋으니까 언제쯤 이런 걸 좀 제보해 두는 게 좋습니까? 네. 이승엽 선수가 국민 타자로 불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찬스에 강하다는. 찬스에 강하다. 예,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제도를 고쳐서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국정감사는 분명히 찬스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시정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화해서 제도 개선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9월에서 10월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7월 초중반부터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7월부터 8월 사이에 어떤 불합리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거나 제보를 해 주시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때가 가장 짧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적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은 국정감사 활용법.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찬스다. 7, 8월에 제보를 많이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흥은계, 미사강변, 고향 향동에서 짓습니다. 6월 호반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네, 월요일의 정면송은요, 에머럴드 캐슬이 부릅니다. 발걸음인데요. 오늘 박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뿐이겠습니까? 시작은 꿈으로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하루하루의 발걸음입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